사람 인생에 진짜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전화 한 통이면 새벽이라도 뛰쳐올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친구 덕에 살아났지만 그 친구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북쪽 오래된 주택가. 비가 오면 흙냄새부터 올라오던 골목. 철수와 만수는 그 골목에서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운동장에서 자랐습니다. 만수야, 공 돌린다. 발대. 야, 오늘은 내가 골 넣으면 짜장면이다. 약속해. 학교 끝나면 분식집. 떡볶이 국물 묻은 입으로 서로 놀리고 혼나도 같이 혼났습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면 둘은 등을 맞댔고 먼저 도망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네 옆자리는 내 자리다. 딴 놈 안 치지 마라. 걱정 마. 자리 맡아둘게. 20살이 지나고 30이 되어도 둘은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현장에서 일하며 허리에 철심을 넣었고 만수는 골목 철물점에서 못이나 망치를 팔았습니다. 야, 오늘도 살았다. 허리는 삐걱거리니 하루하루 버티는 게 쉽지 않네. 정말 쉽지 않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말야. 저녁이면 포장마차.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에 하루의 먼지가 떨어졌고 둘의 웃음은 골목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여름, 철수의 숨이 자주 가빠졌습니다. 손등이 붓고 얼굴빛이 칙칙하게 꺼졌습니다. 병원 진단은 짧고 냉정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투석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은 이식입니다. 철수는 천장등을 멍하니 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 하나만 둥둥 떠다녔습니다. 이식. 만수야, 큰일 났다. 의사가 이식이 필요하대. 아니면 오래 못 간대. 숨 먼저 고르고 검사는 내가 받는다. 말리지 마라. 그 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반대는 거셌습니다. 특히 만수의 아내 경숙은 울면서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 몸도 간수하기 버거운데 왜 그런 결심을 해? 철수 씨는 당신한테 친구지만 우리에겐 남이야. 우리 어떡해? 철수 없는 세상. 나도 반쪽이다. 한쪽 신장으로도 사람 산다. 내 선택이다. 검사는 길었고 병원 복도는 늘 붐볐습니다. 혈액형, 조직적 합성, 수십 장의 동의서.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수술은 가능합니다. 만수야,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냐. 비다냐? 그냥 살아라. 밥 먹고 숨 쉬고 한 번이라도 더 웃어라. 그걸로 된다. 수술날 둘은 같은 복도를 걸어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긴 하루가 지나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수의 마음이 느껴지듯 병실의 공기가 그날따라 따뜻한 온기로 철수를 감쌌습니다. 만수를 쳐다보니 만수는 창백했지만 씩 웃었습니다. 살았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만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나한테 두 번째 삶을 준 거야.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밀려오면 마음의 빛이 먼저 사그라듭니다. 몇 달이 지나자 양쪽 집엔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생활이 팍팍해. 수술 전후로 일을 많이 비웠잖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냐? 조금 서운해. 만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 말은 방향을 잃으면 칼이 됩니다. 식탁 위엔 한숨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만수야, 나 요즘 네 아내 눈치 보여. 사람이니까 미안한 게 자꾸 쌓이네. 근데 평생 빚쟁이처럼 살 순 없잖아. 나도 안다. 집에 들어가면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냐는 말이 먼저다. 그래도 넌 내 친구니까 했던 거다. 계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됐잖아. 왜 자꾸 성의가 어떻고 보상이 어떻고 그 말은 나를 괴롭게 해. 만수 경숙이 마음도 이해해줘라. 겁난 거다. 널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잃을까봐 걱정이 되나봐. 잔이 살짝 부딪히고 그날은 더 마시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때 둘은 어정쩡하게 웃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골목 가로등 아래 그림자는 서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러니가 왔습니다. 만수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한쪽 신장으론 버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식이 필요합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숙이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철수 씨, 이제 우리 남편 차례예요. 그때 우리가 한 선택, 당신도 알잖아요. 도와줄 수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할게. 의사가 철수를 앉혀놓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식을 받은 분은 다시 기증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안 됩니다. 환자분 상태 역시 타인을 도울 만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교차기증 체계도 있지만 지금은 시간이 관건입니다. 철수는 병원 복도 끝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살게 해준 사람이 위기에 빠졌는데 나는 빈손이다. 만수는 투석을 반복했습니다. 체중이 들쭉날쭉했고 밤에는 종아리가 저려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도 그는 철수 앞에선 웃었습니다. 야, 나 아직 살만하다. 네 얼굴보다는 내가 안색이 더 좋다고.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다. 그 말 그만해라. 미안하면 밥 잘 먹고 약 잘 먹어라. 그게 내 바람이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철수가 투석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릴 때 만수가 덧붙였습니다. 나보다 더 오래 살아줘라. 그 목소리는 철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경숙의 전화가 울렸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만수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갔어요. 장례식장. 향냄새와 검은 한숨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친구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널 죽인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결국은 한쪽만 손해봤지. 친구라도 현실 앞에선 그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철수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며칠, 철수는 집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의약품 상자가 밥상 옆에 늘어서 있었고 달력엔 병원 표시가 촘촘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병원 가요? 응,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다 철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미정아. 내가 잘 살면 그게 만수에게 덜 미안한 걸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 철수는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투석실에서 손을 잡아주고 대기실에서 말벗이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르신이 손등을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손이 따뜻하네. 그 말이 철수 가슴 어딘가를 열었습니다. 그는 더 자주 병원에 갔고 환자 이름을 외우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했습니다.
김 사장님, 내일은 아침에 오시죠. 오늘보다 덜 아프다고 거짓말이라도 해주세요. 알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덜 아프다고 해드릴 거예요. 장내각 어느 작은 강의실. 장기 이식과 기증에 관한 안내 모임에서 철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은 갚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더군요. 저는 받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겁니다. 옆에 앉아 있는 것부터라도요.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 기증 신청서를 적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경숙과의 관계도 잊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버팀목이었던 만수의 사망 이후 수익이 생기면 정기적으로 경숙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숙이 찾아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만수 씨 원망도 많이 했지만 제가 이걸 받아서 만수 씨의 선택을 왜곡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충분히 알았어요. 돌려드릴게요. 어색한 침묵 속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철수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만수의 이름으로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떤지 물어보았고 경숙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엷은 미소를 보였어요. 그동안의 원망도 함께 씻겨졌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철수의 몸은 큰 굴곡 없이 버텼지만 작은 피로들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약 봉투는 늘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환자분도 환자입니다. 네. 근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서요. 어느 날 투석실에서 20살 청년을 만났습니다. 선천 질환으로 어릴 때부터 병원 냄새에 익숙한 아이였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무서울 때 있지. 많죠. 근데 오늘은 덜 무서워요. 왜? 아저씨가 웃으니까요. 철수는 그 말에 어색한 미소를 오래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벚꽃이 골목을 하얗게 덮던 날, 철수는 오랜만에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붉은 소스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문득 어릴 적 둘이 나눠 먹던 떡볶이가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1인분 포장해요. 어묵 국물은 따로. 집에 돌아와 떡볶이를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소스가 김을 내며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야, 만수야. 너 매운 거 잘 못 먹었잖아. 오늘은 국물만 마셔라. 그 말이 허공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되지 않을 말을 안방에서 작게 소리내어 말하는 일, 그 자체가 삶을 버티게 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작은 강연이 한 번 더 잡혔습니다. 철수는 준비한 원고를 덮었습니다. 원고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혀끝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미안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알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받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요.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철수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몸은 솔직해집니다. 무릎이 먼저 알려주고 허리가 뒤따라 말립니다. 철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법을 익혔고 하루의 속도를 낮췄습니다.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천천히. 어느 날 경숙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웃는 둘, 결혼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만수, 철수의 딸 돌잔치에서 어색하게 케이크를 자르던 둘. 이거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철수 씨가 갖고 있어요. 우리 집에 두면 자꾸 올 것 같아서. 좋은 울음도 있어요. 그럼 오늘은 좋은 울음으로 해요.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진을 넘겼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사진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시간은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병원 기록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철수는 창문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만수야, 이제 조금 쉬고 싶다. 그 말은 부탁도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사실. 다음 날 그는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장기 조직 기증 의사 표시 카드였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 장기 기증은 어렵습니다만 일부 조직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되는 만큼만. 내게 남은 만큼만. 그는 펜으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떨림 없이 천천히. 며칠 후 그는 병실 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벽의 시계는 유난히 느리게 갔고 발자국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미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괜찮아? 응. 손이 따뜻하네. 미정 당신 손이 늘 더 따뜻했어. 그랬나? 그는 베개 옆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의 햇빛, 땀 범벅 소년들, 과장되게 웃던 입.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만수야, 고맙다. 그의 숨은 길게 나갔고 잠시 쉬었다가 아주 조용히 멈췄습니다. 며칠 뒤 두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병원 안과 병동에서 누군가의 시야가 다시 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경숙에게서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골목은 다시 일상을 살았습니다. 철물점 간판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고 아이들은 그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포장마차에서는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는 오늘 하루를 간신히 버텨냈습니다. 우정은 빚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다른 누군가의 내일로 이어지는 길. 언젠가 우리가 그 길에서 넘어지면 뒤에서 누가 등을 받쳐줄지 모릅니다. 그러니 받은 건 갚으려 애쓰지 말고 눈물 나면 울고 무서우면 말합시다. 누군가는 그 옆에 앉아 있어 줄 테니까요.